라디오 김가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구멍은 생기면 벌어지기만 하는 것. 손을 풀면서 라디오의 전원을 켠다. 희미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면서 깔깔거리고 있다. 안부는 문틈 사이로 잘 나가고 있을까? 라디오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이름처럼 천천히 흘러나오는 블루스. 노래가 공기를 가득 태우는 것 같다. 밖에서는 눈 내리고 유리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조금씩 젖는 창. 노래와 같이 천천히 흐려지는 창문. 어두운 철도 사이로 지하철이 불빛을 비추며 지나간다. 다리 아래에서 소리가 커지는 열차. 천천히 흘러나오는 블루스. 잠이 들어버린 사람들을 태워 숨을 죽이고 깊은 어둠을 헤쳐나간다. 얼어있는 강 사이로 눈이 내려 쌓인다. 빛이 흔들리던 라디오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작별을 고한다.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안개에 휩싸인다. 안녕하세요. 홍범기 신용우의 오버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시한편을 소개해드리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김가현 네. 님의 시였습니다. 네, 라디오란 시였어요. 청취자분께서 직접 자작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목답게 라디오라는 제목답게. 네, 이분의 사연 살짝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네, 사연도 보내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D-Day 127일이 남은 올해 고3인 한 여고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우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성덕이기도 한데요. 격주로 나오는 오더라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자습하다가 오더라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듣다가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실기 쪽으로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시를 쓰고 있는 문창과 준비생입니다. 이제 고3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리저리 피곤하고 조금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용우님과 번기님의 응원 한마디를 정말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유, 시까지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응원이야 뭐. 응원이야 뭐 그냥 당연히. 덤이죠. 예.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문창과 김가연님. 준비생이시라는데. 네네. 네. 두 번째 사연이 또 왔어요? 네, 사연을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신으로 제가 시를 쓴 것을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하면서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전국 운문 뽑는 곳에서 전체 30등 중에 9등으로 예선을 합격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야,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박수 나가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저도 국어 국문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국문과? 그렇다고요. 네. 시한편 어떻게 창작 즉흥해서 어쩌겠어요. 시 한 수 읊어주시는 거 어떠세요? 네. 굉장히 머릿속에 네거티브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지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목 네거티브. 범기 형을 보니까 갑자기 온갖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 역시 당신은 플러스를 만나면 밀어내겠지. 밀다 떨어지겠지. 그 떨어지는 곳엔 행복만이 있을지니 낮은 곳에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러면 나는 당신을 떠받들 것이니. 아이고 갑자기 무슨 저는 시를 펀데 자꾸만 어떤 그러게요. 자꾸 홀리하네요. 네, 기도문을 만들어요. 저 종교도 없는데. 네, 이렇게 또 47회 오버 더 라디오 시작해 봤습니다. 네.
이 방송은 고품격 성우 매거진 보이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여러분의 목소리에 생명을 넣어드립니다. 안스 스피치와 함께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도 좋다. 엄청난 이야기는 더 좋다. 당신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더라는 참 좋다. 라디오 마을 사서 열어볼까요? 요! 하다 별걸 다 갑자기 왜 멜로디 질이죠? 시를 냈으니까 또 이렇게 가슴속에서 운율이 같이 떠오르면서 박자와 리듬감이 또 솟아오르네요. 발라드 댄스군요. 네, 그렇죠. 바람이 부는 것은 저번에 했구나. 많이 했네. 그 발라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럼요. 발라드 댄스는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배우게 돼 있는 발라드 댄스. 그 뭐예요? 해봐요. 뭔데요? 아니에요. 되게 지루한 학문 얘기예요. 대학교 때 배운 건데요. 네, 문창과 아까 우리 시 보내주신 김가연님은 아마 문창과 들어가시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과에서 배우는 발라드 댄스라는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시 뭐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어떤 원시적인 춤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으야야. 맞아요. 그런 걸 발라드 댄스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서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가 나오고. 노동요도 나오고. 그럼요. 네. 자, 아무튼 라디오 마을 사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사연 용범덕님이 보내주셨네요. 자, 범기님 읽어주세요. 제가 나름 큰 용기를 갖고 사연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코 수술을 했습니다. 네, 좀 높였어요. 목소리 바꿔야겠다. 참고로 전 20대 여대생이고요. 정말 너무 낮아서 정말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술하고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요즘 유행이에요 이거. 그렇죠. 티 안 나게 하는 거. 전 학교에 다니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술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학교 수업에 좀 늦어서 뛰어갔고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강의를 듣고 나니 화장한 얼굴이 떡이 져 있더라고요. 화장 고쳐야 하는데 하면서 가방을 뒤지니까 제 파우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늦어서 준비하다가 화장품 팩트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같이 다니는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범덕아 너 화장 고쳐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 나 오늘 파우치 놓고 왔어. 그래? 그럼 내 걸로 해줄까? 그때 저는 거절을 했었어야 했는데 화장 고치기 귀찮았고 파우치도 없었던 제겐 완전 이득인 제안이었죠. 저는 바로 오케이 했고 언니는 본인 팩트를 들고 화장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였어요. 언니가 퍼프로 제 볼을 두드리는데 저는 무슨 싸대기를 맞는 줄 알았어요. 웃어도 괜찮은 건가요? 에?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 웃냐? 놀라서 저는 언니! 무슨 화장을 이렇게 세게 해! 라고 하니 원래 이렇게 해야 안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점점 퍼프가 볼에 이어 코로 올라오고 순간 차 싶더라고요. 코 수술을 몇 개월 전에 했던지라 아직 잘 때도 조심조심하며 자는데 언니는 퍽 하는 강도로 제 코에 퍼프를 두드리는 겁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거기는 강의실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이라 다들 자거나 먹고 있던 터라 좀 조용했는데 강의실에서는 퍽 언니가 퍼프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죠. 아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좀 살살 읽었어요. 원래는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앞뒤잖아요. 네. 전 제 코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언니 팔을 붙잡으며 언니 아파! 라고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왜? 너 코 있냐? 이러는 겁니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얼른 그만해! 라고 해야 하나? 아니 언니가 너무 아프게 해서 라고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이렇게 해야 화장이 안 된다고 다시 이어갔죠? 진짜 오기로 꾹 참았습니다. 야 이래
이래 안 떠. 이래야. 과장님. 화장 다 끝나고 바로 거울 보는데 다행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가 뛰쳐나가는 줄 알았어요. 살다 이런 아픈 것도 처음이에요. 다음 날까지 아팠어요. 그날 밤 코가 아픈 나중에 이거 오더라 사연을 모두 돌려볼까 라고 생각하며 잠든 저를 칭찬해주세요. 칭찬. 그리고 용우신 방귀님, 우리 오더라 얼굴 목소리 마담 두 분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술인들 우리 당당해 보아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하는데. 당당당당당당당. 아이고, 네. 아우. 세상에. 아니 이 언니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동생 얼굴 또 얼마나 예쁘게 해주려고 애쓰셨겠어요. 정말. 아니 되게 정말 용감하다. 보통은 이렇게 커밍아웃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맞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정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고친다잖아요. 조금씩 티 안 나게 조금씩 알듯 말듯 긴 세월을 두고 한때는 수술 이런 거 하고 나서 티 안 나서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진짜요? 했는데 티가 나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 안 하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돈 들여서 헛돈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티 나면 안 되니까 또 그게 추세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연스러운 명품이죠 그게. 예. 명품 수술 성형. 네, 너무 아프셨겠다 근데. 네. 와. 이거 아니 그러게요. 이런 고통을 안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정말 용감한 사연이었어요. 이 용범덕님. 네. 용우 범기 덕후 줄임말이겠죠? 아 그걸 몰랐단 말이야? 너 이리 와. 너 화장 좀 해야겠다. 퍽퍽퍽퍽퍽퍽.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처음에 범더가 이렇게 막 나와서 범더가. 그래서 이게 아니 왜 그 옛날에 범이 들어가는 가수도 여자 가수분도 있고. 네. 빨리 얘기 안 해? 신여범. 말고 또 있잖아요. 범자가 들어가는 가수가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생각 안 나요? 응? 네, 생각 안 나는 걸로. 누가 있어요?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누가 있는데요? 아니 그 남자분인가 여자분인가 살짝 홍서범. 애매했는데. 신여범. 네, 뭐 계속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나 뭐 한 거니 지금? 고쳐야겠다. 네. 어쨌든 용범덕님 예뻐지세요. 당다라당당당 마무리는 해야겠었어. 당당하세요. 아유 그럼요. 더욱 예뻐지세요. 자 아무튼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뭐냐 이거 뭐죠? 이거 얼굴 이거 하는 소리 내다가 제 팔을 손을 너무 세게 때려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자국이 아유 진짜 너무 세게 때 순간 그 정도로 하셨겠죠 언니가. 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국사 얼짱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1살 이소영입니다. 본명일까? 제 막 본명을 써도 본명 아닌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저는 21살 이소영입니다. 때는 중학교 시절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S방송 달인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찍는다는데 도와줄 학생이 필요하대. 누구 할 사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제 두 친구는 저요! 라고 외치며 손을 들었습니다. 방송은 학교가 끝난 방과 후 촬영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이 얼른 끝나길 바랐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와 제 친구들은 헐레벌떡 학교 체육관으로 향했고 도우미로 모인 학생은 대략 16명 정도로 기억됩니다. PD님께서는 저희에게 숫자가 쓰여있는 우산과 토끼 머리띠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창피한 토끼 머리띠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송 출연을 위해서 썼습니다. 방송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 곱하기 4배열로 4열 4종대
4 곱하기 4배율로 서서 각각 다른 숫자가 든 우산을 들고 빙빙 돌립니다. 제작진이 5개의 숫자를 부르면 다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우산이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맞추는 미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돌아가는 숫자를 달인이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열심히 우산을 돌려댔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5개의 숫자를 불렀지만 다리는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틀릴 때마다 아이고 실수했네. 를 연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순간 포착의 달인이 아니라 실수의 달인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우산을 돌려댔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이상은 돌린 것 같아요. 돌아가는 풍차의 심경이 이런 거였을까요? 이쯤 되면 PD님께 우산 돌리기 달인으로 우리를 섭외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달인이 하도 맞추질 못하자 제작진은 부르는 숫자를 5개에서 3개로 줄였지만 그래도 성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수 끝에 결국 달인은 숫자를 맞췄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드디어 끝났구나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마도 거기 있던 모두가 한마음이었겠죠.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한마음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방송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방송을 봤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편집의 힘으로 달인이 정말 달인인 것 마냥 한 번에 숫자를 맞추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더군다나 저희들은 우산만 나왔지 얼굴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토끼 머리띠는 왜 하라고 했던 걸까요? 역시 방송은 거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방송 출연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열심히 우산을 돌렸던 저희들이 있었기에 달인이 멋있게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범기님, 용우님도 엑스트라로서 조금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방송의 묘미에 당하셨네요. 그렇죠. 편집에 악마인가요? 이건 출연자에게는 천사의 편집이었네요. 에 이런 게 많죠. 저 EBS의 그 홍봉이님 굴욕적인 출연 엄청 많죠. EBS 그 방학 생활 프로그램을 정말. 촬영해서 야 근데 그때 진짜 방송이랑 편집이란 게 정말 그때 막 한 1시간 반 막 2시간을 옷 입고 찍고 했는데 한 5초? 그렇죠. 막 나가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진짜 허무하겠어요. 저 뭐 또 찍어요.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뭐 하는데요? 저기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이제. 되게 좋은 역할이었어. 뭔데? 그냥 아빠. 어디서? 책 읽어주는 아빠. 어디서? 네. 저쪽에서 재능 방송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또 승화로 보겠네. 아니 거기 대원 대교잖아요. 재능 방송. 재능.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참 재기발랄해요. 네. 그래서 얼굴이 또 나간답니다. 혹시 아빠가 오이? 네? 아빠가 호박 뭐 이런 토마토 아빠. 그럴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아빠더라고요. 정말? 네. 대본을 봤더니 개 아빠랄까 이상하다. 가재. 아빠가 둘이 있어요. 강아지의 아빠가 있고 사람 아빠가 있는데 사람 아빠 쪽이죠. 저 어느 아빠예요? 그랬더니 사람 아빠. 개 아빠 누구예요? 그 성우분이 하신대요. 그냥 네. 당신도 성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홍보 끝. 야, 홍보 참 기깔나게 하네. 잘 치고 빠졌네요. 네. 어디 엑스트라로 그건 다 주연이잖아요, 사실 형은. 엑스트라로 나가본 적은 없어요? 엑스트라는 뭐 찍은 게 있어 엑스트라를 하죠. 뭘 찍어본 적이 아니 요즘은 그 성우분들이 뭐 케이블이나 어디 뭐 이런데 배역을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잖아요. 왕왕. 네, 왕왕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용우 씨는 그런 거 촬영해봤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성우실에 있다가 잡혀가서 몇 번 해봤어요. 옛날에 온게임넷에도 한번 출연해봤고 투니버스에서 하는 드라마에도 대사도 있었어요. TV 출연 욕심은 없나요? 없습니다. 성우가 천직이군요. 역시.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과 카페에서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공모전을 통해 알게 됐다는 지인분이 갑자기 잠깐 오신다기에 괜찮다고 했죠. 3명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분이 사주와 관상을 봐주시는데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전생에 대장군이라 공을 많이 세운 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업을 풀기 위해서 절대자인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지인분이 열변을 토하는데
그 눈빛은 제가 반박하면 정말 탁자를 뒤엎을 것만 같은 광결인 느낌이었습니다. 두 명의 부축이니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저는 어느새 지하철을 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여자들인데 무슨 큰일이야 잠깐만요. 있겠나 싶었죠. 한 분은 버스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 그리고 한 분은 그분이 안다고 한 공모전을 통해 알게 됐다는 지인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모르는 두 분이죠. 분이네요. 네. 잘 잘 모르는 분. 네. 네, 그분들과 함께. 예. 슬슬 눈치가 다들 오시겠죠? 저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네. 도착한 그곳에서 마시라고 물을 주는데 여기에 수면제라도 섞여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문도 닫혀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물을 마시고 어느새 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정신없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절차들을 다 마치고 예. 이 얘기가 급진전데. 그 와중에 배가 고팠던 저는 정신없이 음식까지 먹고 있는데 그 지인분이 제사를 지내면 물맛 결정이 바뀌어서 물맛이 좋게 변해요. 이건 수돗물인데 몰랐죠? 이러시더군요. 처음부터 물맛이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수돗물이라는 걸 알고 화가 났지만 돌을 달면 저를 더 오래 붙잡아 둘 것 같아 그런 것 같다며 호응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생에 안 좋은 업을 풀기 위해 제를 지냈으니 100일 동안 말하면 안 된다고 하기에 알겠다 대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돈 2만 원까지 내고 왔어요. 집에 도착한 뒤 녹초가 돼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도 말 못하고 그 자리에 뻗어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새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 친구에게 하소연했죠. 친구는 막 웃으며 사이비한테 잘못 걸렸네. 왜 거길 따라갔어? 라면서 엄청 황당해하더군요. 그제야 저도 제가 오늘 무슨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그 일을 털어놓으니 애초에 처음 보고 연락하고 지낸 그 사람도 한패가 아니냐는 둥, 처음 보는 사람 그렇게 쉽게 믿지 말라는 둥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경계심이 많은 편인데 딱 한 번 처음 본 사람과 친하게 지냈던 것이 저런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명이 못 빠져나가게 분위기를 조성하니 거절 못한 것도 있고요. 2만 원은 그 한해 액땜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바보 같은 일 겪지 마세요. 낚인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진짜 액땜하셨네요. 네. 아, 흔히 얘기하는 도를 아십니까? 제목이 사이비 종교의 낚이다네요. 네. 제목을 일부러 안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보니 근데 진짜 그렇죠. 오늘도 저 강남역 지나가 걸었거든요. 강남역에서 도에 관심 있는 신논현역까지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걸렸어요. 그 뜨거운 대낮에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던가요 요즘엔? 저는 안 걸렸어요. 저는 그냥 핑계. 우리 예전에도 방송에 이거에 대한 얘기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잖아요. 조금 길을 물어보고 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동행을 하려고 하죠. 네. 정말 시시콜콜 물어보고. 그분들의 직업 정신은 정말 투철한 건 알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정말 근데 그래도 좀 싸게 내신 거예요, 2만 원? 근데 걱정이 돼요. 가서 물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이게 누군 줄 알고.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아니 이렇게 따라가서 무슨 다단계 판매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면 더 협박도 맘대로 막 탈출을 못 하잖아요. 네. 거기 나가질 못하게 하잖아요. 더 심하게 붙잡고 막 그렇게 무섭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세상이 굉장히 많이 오픈됐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둡고 그 빈틈을 노려서 사람들의 그런 방심하는 그런 거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 그런 것도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걱정이네요. 이거 뭐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이 사연을 읽으니까. 그렇죠. 저도 딸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남자들도 진짜. 많이 잡아요. 말이라고. 남자들도 그렇죠. 저 잘 잡히고. 이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아무튼 큰일 없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음. 아무튼 이렇게 또 한번 겪고 나셨으면 또 다음에 또 이러지 않도록 조심하실 거라고 그래도 생각되고. 예, 나쁜 경험 가볍게 하셔서 다행입니다. 예. 그게 제일 좋죠. 네, 예, 그럼요. 어차피 해야 될 나쁜 경험이라면 음. 최대한 가볍게, 네. 최소한 가볍게, 음. 최대한 가볍. 이게 정말 어려운데? 어려운데요. 최소한 가볍게.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겪을 수 있도록.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밖에 저기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은님, 미와코님, 지온. JION님, 조네님, 조성우님, 하얀구루님, 하마님. 휘뚜루마뚜루, 성우도쿠 A, 보통인간, 팝솔팝, 팝솔팝, 팝솔팝 왜요? 아오, 초아별빛, 뻥튀기, 게제, 비누, 유빙수, 열이, 포큼팝님이 이분 그분인가요? 포큼팝님, 네. 비사별님, 반짝반짝님, 청비님, 이한양님, 크하하님, 하루님, 룩센님, 피리츠, 열, 이쁜 콧구멍, 유나무, 노랑, 오디너리 블로거, 큐릉, 냐하렛, 룰루, 랄라. 익명님, 또 다른 익명님, 엘제나님, 도로테아 NN님, 어렵다. 엔줄리엣님, 찬땅님, 마에님, 냐오님, 제링님. 네, 이런 분 네.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사연 진짜 많다. 자, 그래서 오늘 당첨자 한 명 골라야죠.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네, 세 분 중에 경품 받으실 분을 자 용호 씨가 지금 여기 돌림판이 있거든요. 돌려서 화살을 던져서 예. 꽂히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나 봐요. 네, 미안해요. 뻥이었어요. 네, 저는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네, 당당하게 커밍아웃 해주신 우리 용범덕님께 입이 되게 안 붙네. 용범덕님께 네, 화이팅 하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네, 당당하게 코밍아웃을 하셨죠. 네, 내가 웃어주길 바라는 거냐? 아니요? 아재 개그하고 날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면 어쩌라는 거야? 아직 개그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은 다 웃으세요. 못 웃으니까 아재인 거예요. 이건. 입술 떠는 거 봐. 긴장. 엄청 긴장 타는데. 긴장돼. 죽을 것 같아. 알았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코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 감사드립니다. 참 범경이면 아재 개그도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아재 개그 아닌데.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아재인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사연들도 다음에 또 재밌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고민 있어 고민이십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담비 전액 무료. 달콤 쌉싸름한 고민 상담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네, 달콤 쌉싸름한 고민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 상담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네 분 골라 보았습니다. 상담 들어주시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누구신가요? 네? 네, 고민 상담해주는 상남자 홍습기님. 당황해. 더워. 이한 왜 이렇게 덥니? 어설프게 캐릭터 잡고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뭘 못하겠다 무서워서. 자, 첫 번째 고민 사연 들어볼게요. 번개님이 읽어주세요. 이채은님의 고민입니다. 신용우님, 오버더 라디오의 아름다운 음악살롱 MC 중 유일한 여자이신 마당신 목소리 기술 좀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목소리 톤이나 소리를 내실 때 두성이신지 미성이신지 어떤 식으로 여자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되던데요.
자연스럽게 음, 여자를 상상하면 돼요. 여자 연기를 하실 때는 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시나요?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음, 그렇군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자, 우리 그럼 배워봅시다. 마당신 목소리 코너. 형도 할 줄 알잖아요. 예? 해봐요. 어. 마당신 한번 해볼까요? 홍보기 시작. 알려주세요. 따라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당신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당신이에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Listen and repeat. 안녕하세요. 마당신이에요. 신이에요. 아, again. 마당신이에요. 마당신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당신이에요. 아, 콧구멍을 조금 넓혀야 되나요? 커졌나요? 네. 제 얼굴 제가 못 보니까요. 그리고 시선은 약간 띄어야 되는군요. 자, 여러분 부끄러우니까요. 시선은 전방 45도 바라봐 주세요. 콧구멍 조금 넓혀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당 씬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방 45도 콧구멍 살짝.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네, 비음을 쓰시는군요. 네. 음. 그리고 일단 자아 분열을 좀 해야 해요. 자아 분열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자아 분열을 해서 확실히 여자의 인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야, 어렵네요. 네. 사실 기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연기는 진정성이군요. 그렇죠. 진정성? 사실 진정성 저는 최고의 진정성은 최고의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연기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짓말 중에 최고는 나도 내가 거짓말하는지 모를 때가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여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네. 여자가 됩니다. 아, 마당신 할 때만큼은 전 정말 마당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범기 형도 맞습니다. 기기자 할 때는 예? 예. 홍 셰프님 하시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솔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든 본인이 찾아볼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만 하는 대학 동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무엇이든 충분히 인터넷이나 학교 공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지 않고 동기들이 떠먹여줄 때까지 물어봅니다. 몇 번은 제가 찾는 방법 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도 모르겠어 찾아주면 안 돼? 라며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저도 나도 몰라 하면서 회피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동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는 소수인 과인데다가 과 특성상 동기끼리 같은 수업을 들어서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쩌면 이 고민 덩어리를 떨쳐낼 수 있을까요? 에헤헤헤헤. 이 문제는 정말 어렵네요. 정말 범규형에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인간성 성격 특성을 바꿔야 되는 일인데 진짜 어렵네요, 이건.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을 바꾸시려는 거군요. 바꿔야지. 이게 대하는 방법은 마당새를 한 명 붙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마당새 같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이분이 여자분이실까요?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남자에겐 여자친구, 그쵸. 여자에겐 예. 여자친구. 네, 그렇죠. 어떤 남자에겐 마당신, 여자에겐 마당새. 봉사 정신이 투철한 둘 다 마시네요. 네. 애인이 한 명 붙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24시간 붙어 있을 근데 수는 이런 없으니까. 분들은 애인이 있어도 물어볼걸요? 애인한테 물어보겠죠 일단. 애인이 옆에 없으면 또 수업 들을 땐 애인이 옆에 있지 이 않을까요?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 어떻게 바꾸지?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떨쳐내죠? 인간관계를 끊나? 그럴 수도 없고. 그게 답이에요 지금? 너무 어려워. 어떡하지? 어쩌면 좋을까요? 나한테 자꾸만 물어보지 말아요. 진짜. 한번 내버려 둬봐야지 오늘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그러게요. 몰라. 회피도 했어. 일단 회피도 해봤어. 자, 그 다음에 회피를 했으니까 계속 그러면 해피랜드. 이거 범규 형이 하면 사람들 되게 웃을 텐데. 해봐요 형이. 에? 여러분 회피랜드로 들어가세요. 회피랜드. 이거 잘 받아먹는다. 네. 제 생각엔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여? 짜증나는데.
근데 짜증나는 사람이 팝설팝님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그렇지 않나요? 끔찍하다. 일단 귀합을 하세요. 따시키란 얘기는 아니고 이분이 본인이 그렇다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 찾아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라도 그래도 계속 부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죠. 이거는 계속 받아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 사람에게 나는 네가 매번 물어보는 게 불편하고 적당히 해라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자분이란다. 이 상대분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싫어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좀 적당히 해라. 물론 내가 뭐 알아봐 줄 수는 있지만 너도 손이 있고 핸드폰이 진심으로 있으면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정색하고 사실 좀 경색될 수는 있어요 관계가. 관계가 정색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인데 다 그게 알고 고민일 정도면 다 알거든. 자기 그런 거 알아. 이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다는 거? 본인도 알아. 아 정말? 그럼 형이 그래요? 응? 어떻게 안다는 걸 알아요? 안다는 소름 돋네. 안다는 걸 알아. 네, 아무튼 알아. 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색 한번 해보시는 거. 가끔씩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어쨌든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죠. 물론 처음에는. 근데 모든 문제가 꼭 그렇게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심이란 게 가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일본 뭐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의 뭐 잘못,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말을 돌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확실한 딱 잘라 표현하는 어떤 사과라든가 정확한 의사 표현인데 뭐 그런 거죠. 예. 그거를 필요로 하고 그걸 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너무 앞뒤 재지 마시고 고민 그동안 많이 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약에 부딪히면 제 기준은 그겁니다. 이 단점을 빼고 나머지 그 사람이 이 단점을 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이걸 해줄 만한 사람인가? 아, 이런 거를 계속 부탁을 할 때 이런 걸 충분히 해줄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을 갖고 이거 빼고는 다 괜찮아. 착해. 뭐 나한테 잘해주고 애도 착하고 그러면은 좀 불편하지만 계속 근데 그렇게 할 수 사람이 있는 데까지는 도와준다. 인간 관계를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 아니 계산적이 아니야. 근데 얘가 이것도 단점인데 나머지도 다 별로야. 그러면 사실은 나는 안고 가. 안 하나. 그냥 품고 가. 몰라 그냥 야 정색 한번 해야지 이럴 때. 네. 아니면 그냥 사실 웃으면서 싫은 내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좀 적당히 해. 그러면서 약간 짜증내면서 웃는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분위기를 너무 정색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 사실 표현의 방법이고 기술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어필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설팝님 힘내세요. 팝술파님 아이디 너무 어려워요. 팝설팝님 팝술팝.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할 이름은 S양이십니다. 올해 30되는 처자입니다. 최근 2달간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서 용기 내 사연 한번 써봅니다. 저한테는 4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30대라 곧 결혼할 거라 생각 중인데 아니 이놈이 너랑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 나가면 좋겠다. 너랑 나중에 애기 데리고 여기 놀러 가면 좋겠다. 등등 뭔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100만 개씩 띄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결혼하자. 라는 소리는 안 하네요. 대체 그놈의 나중이 언제냐고. 이미 저희 집이나 그쪽 집이나 결혼이 기정사실로 돼 있어서 며느리 사위 취급받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놈이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지가 고민입니다. 본인도 이제 30대 중반이라 급할 거고 저도 급한데 왜 저렇게 민기적대는지 애 같아 죽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 결정적 한방. 너 자꾸 이럴 거면 헤어지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많이 한댔잖아요. 우리 나중에 그러면 그 나중에 그게 나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나중에 애가 내 애야? 우리 애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각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자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왜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뿐만 아니 사실 근데 남자 여자로 나눌 문제는 아닌데 애가 타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또 나오네. 다 정말 그 필요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지 않아서 상처받고 있는 상대방에게 결국 한다는 얘기가 난 몰랐어. 네가 그렇게 원하는지. 아니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그런 답답한 그따위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난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액션이라도 당신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그게 프로포즈라면 그게 나는 프로포즈를 얘기하는 거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걸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서 남자를 한번 쪼여주세요. 정신 차리게.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얘기가 그런 내용이었어. 몰랐어? 진짜 욕 나오네요. 네, 그냥 난 네가 다 아는 줄 알았지. 근데 어쨌든 이 프로포즈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저도 결혼해본 입장으로 프로포즈라는 거가 꼭 필요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절차, 꼭 해야 하는 절차? 그런 거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어차피 서로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냥 인사드리고 날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뭐 너무 사적인 얘기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나는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어라는 정확한 표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게 남자들이고 받는 쪽이 보통 여자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라는 동물들이 보통 프로포즈에 대해서 별로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남자를 또 너무 또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보통이라고 자꾸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 대화에는 성급한 극적인 게 일반화예요. 없어요. 일반화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대충. about 보통. 네, about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건 어떨까요? 프로포즈 할 생각이 없으면 뭐 내가 해? 내가 할까? 또 여자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 망치는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존심도 좀 남자가 상대방이 알아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아까 처음에 제안한 그 제안 어쨌든 네가 프로포즈를 나한테 해야 된다. 난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언사는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예를 들어 뭐 아까 그 나중에 뭐 하자 그 나중이 나야? 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좀 이렇게 긴장 한번 시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부모님들도 이미 서로 다 아는 관계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로맨틱한 부분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남자분은 그 로맨틱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남자분은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로서 이제 남자 편을 살짝 들어드리자면 남자는 나이가 차건 뭐하건 간에 나이가 차면 오히려 더 부담을 가집니다. 이게 뭔가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더 그럴듯한 남편 혹은 그럴듯한 가장의 모습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제일 근본적인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 뭐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직급이라든가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남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쉽게 말하진 않아요. 여자분도 눈치를 챌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사이라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남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없잖아 있고 여자는 사실 그 남자 여자라고 나누면 좀 웃긴데 보통은 이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네요. 요시 예.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알았어요. 보통은 여자들은 나는 그런 거 관계가 없어. 난 자기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너무 여자만 너무 사랑만 보는 거 같고 남자는 되게 또 너무 현실적인 것 같잖아요. 이거 편집하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못 하겠다 이거. 아무튼 얘기합시다. 서로 확실하게.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형은요? 예? 편집할 거예요? 이게 그냥 그쵸. 그냥 남자 여자의 생각의 차이인 거죠. 하루 날 잡고 물어봅시다. 끝. 자, 다음 고민이요. 마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6살의 여자고요. 캐릭터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림체도 저랑 잘 맞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마저 들었던 회사였지만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멀고 월급도 높은 편이 아니고 지방에 있으면 수도 쪽으로 올라오기 쉽지 않다는 사람들 말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신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셨어요. 지금은 회사 다닌 지 3개월이 다 돼갑니다. 회사도 나름 유명하고 월급도 꽤 높고 팀원분들도 회사 복지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림체가 다소 맞지 않아 업무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림에 대한 열등감, 자격지심까지 드네요. 일을 하는 와중에도 지방에 있었던 그 회사가 아른거리고 면접이라도 볼 걸 후회가 마음속에서 회오리치네요. 지금 있는 회사도 좋지만 제 마음은 제 그림체와 맞는 지방의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입의 투덜거림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회사에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긴 한데요.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지만 결국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현실과 이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회사로 간다고 해서 사실 그림체가 잘 맞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불만이 생겨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을 담궈보지 않았는데 저 물은 내 발 온도에 딱 맞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발을 담궈봤더니 이것저것 적당히 맞기는 하나 내가 좋아하는 온도는 아니고 그런 고민인데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저쪽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정말 그림 자체를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또는 조건,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의 조건에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만약에 회사 이쪽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내 그림체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그림체를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좀 만족을 하며 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섣불리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섣불리 원하는 그림체가 맞는 회사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견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성격과 습성에
기준에서 볼 때는 그쪽이 조금 더 비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우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고민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만약에 이 입장에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더 버텨볼 것 그게 같아요.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뱀의 머리가 될 거냐 용의 꼬리가 될 거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회사가 뱀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상 지방에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여도 일단 적고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건 서울에 있는 회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예. 사연 보내신 분의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기와 잘 맞는 그림체. 예. 성우로 따지면 자기의 연기와 잘 맞는 방송국 뭐 그런 거일 수 있을 텐데 네. 제 여태까지 살아온 여태까지 제 경험과 그런 걸 비춰 봤을 때는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안 맞아도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랑 잘 맞아 보이는 거기 가서도 사실 거기 가면은 잘 될까요? 글쎄요. 그림체가 어울려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마태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달란트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그림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꽃을 필 수 있는 곳이 지금 계신 곳이 아니란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다른 느낌의 그림체지만 아까 번경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여기서 뭔가 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이 회사도 모든 회사와 모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공통적으로 어디나 갖고 있는 건데 어떤 회사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에 그게 되게 좀 신입이시잖아요. 3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만일에 네. 내가 어느 회사에 가도 중간급이나 팀장급 이상이 된다라면 지금 선택해서 지방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디 가든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입이라면 지금 아직 가능성의 반이 뭐예요. 아직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본인이 갖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잘하는 것, 지금 좋아하는 것을 꽃피우기 위해서 글쎄요. 제 생각엔 지금 계신 곳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물론 어렵죠. 물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등 돌리고 편한 곳으로 가게 되면 편해 보이는 곳으로 아직 경험도 안 해봤지만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창작자로서 어떤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결정이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게 되긴 됩니다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다니시는 곳에서 뭐 조건을 다 떠나서요. 뭐 조건을 다 떠나서 똑같은 조건이어도 저는 만일에 똑같은 서울에 있는 회사고 똑같이 급여도 똑같고 조건도 다 똑같아도 나랑 조금 안 맞는 이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뭔가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시기고요. 자, 마태님 화이팅 하시고요. 어떤 곳에 있든 자신의 능력을 10분 살려서 훌륭한 우리 또 캐릭터 그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Illustrator. 레이터. Illustrator. 미국식 발음인가요? 예? Illustrator. 일본식 발음? 영국 발음 하려. 일러스트레이터르. Illustrator. 아니 이상하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경상도 Illustrator. 근데 약간 일본 말이 약간 경상도 억양이 있어요. 네, 그 예. 옛날에 저기 발해가 아니라 있어요. 어디냐? 있어요. 백제 맞죠? 신라 백제 고구려. 예. 백제 때 분들이 후삼국 시대. 막 갖다 붙여. 나 몰라. 나 모른다. 후삼국은 고려죠, 고려. 나는 모른다. 아닌가? 후삼국 고려 맞죠?
나 몰라요. 스텝도 얼어버렸어요. 고려 초기랍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난 역사 못했어. 그런 억양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런 지방 억양들이 또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한번 추측해 봅니다. 추측이에요. 추측이라고요. 이런 추측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추측이니까요. 추측은 추측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은 존중해줘. 자, 그리고 그밖에 고민 보내주신 분들 정말 네네네네네. 많으세요. 바이올린님, 성서희님, 김하영님, 용범당님, 하진주 89님, 아주 맞짱이야 아주님, 보통 인간님, 얄리얄리얄라 형님, 넌 나의 큐피타, 왜 그러님? 넌 나의 이마 왜 그러님? 큐피타님이래. 네, 레리님, 재밌잖아 계속 붙여. 티셸님, 김귀뚫님, 청랑님, 이와코님, 노란 파자마님, DBWJDEO님, ALSW 이건 1일까요? L일까요? L06266님, 포망님, 캐로리님, 자유님, 오리온님, 프리마우즈님, 성덕회의님, 감님, 리을 미음 받침이라서 그렇게 읽었어요. 감님, 암님, 네, 포스팅님, 해림님, 네, 또 또 많이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정말 이 고민 보내주신 분들, 네. 네, 정말 앞에 앉혀놓고 같이 얼굴 보면서 고민 상담해드리고 싶네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또 그렇게 물론 느끼실 제 겁니다. 얼굴이 죄송합니다. 자, 상품은 어떤 분께 드리면 좋을까요? 상품은요. 왜요? 네. 왜요? 좋은 생각이 났는데. 뭐요? 할 일 없는 S 양님. S 양에게 네. 상품을 드리고 네. 이 상품을 그 남자분께 네. 드리면서 네. 이거 어떻게 받은 거게? 어. 그러면서 이 라디오를 들려드리는 거죠.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자존심 상하게 직접 말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니면 우리 부분을 파일로 딱 잘라서 이메일로 첨부. 직접 말할 필요 없잖아. 그러게. 직접 괜찮네. 자존심 스크래치 노. 저희 남자분 들으시게 생뚱맞게 이메일 보내. 기분 나쁜 얘기 안 했죠? 전 남자분도 응원했어요. 남자분의 상황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괜찮은 방법. 그리고 이럴 땐 남자가 또 한번 져주는 거야. 그럼. 이거 뭐 할래? 이겨도 진짜 쓸데없더라. 경험담이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달콤 쌉쌀한 고민 상담소는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너의 마음 허전할 땐 너의 하루 피곤할 땐 너를 위해 우리 목소리로 가득히 채울게. 소소한 이야기들 재밌는 소식 우리와 같이 파고들어 성우 홍범기 신용구의 오버 더 라디오 함께해. 오버 더 라디오. 마당 시내 음악 셀룸. 안녕하세요, 마당 신이에요. 네, 마당신이 아까 보니까 니들 나타나더라. 음악 셀루. 자, 시선 30도, 전방 30도 위로 올리시고. 셀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셀룸. 셀룸. 얼굴 정말 보기 참 불편하다. 얼굴 똑같이 그러셨거든요. 어따 대고 내 얼굴을 보니. 자, 이번에는 신용은 어디 갔니? 신용훈 씨는 요거 할 때마다 화장실 갑니다.
네, 좀 큰 거예요. 먼저 하세요. 냄새 이런 냄새 향이 좋아요. 용우 씨 자폭하시네요. 네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음악 누구에게 알아왔을까요? 누구세요? 오늘은 누구신가요? 들어봐. 역정을 내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버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네, 저는 성우 전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작품은 아마 스폰지밥이 되겠죠. 예, 스폰지밥의 스폰지밥을 역할을 맡았던 성우 전태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바로 고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노래를 잘 못하는데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1년에 한 번 노래방 가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된다면 부르는 노래.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노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LP판 선물 받은 게 바로 이 유재하의 그 첫 번째 앨범이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친척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사주셨는데요. 그래서 물론 집에 아버지가 소장하는 LP판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뭐 클래식이나 뭐 이런 종류 그 팝 종류의 LP판들이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요 노래는 정말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레코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보일 듯 말 듯 뭐 이렇게 되죠, 멜로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재밌게 그리고 뜻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달인데 날씨는 좋아졌지만 황사의 미세먼지에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마음 가볍게 항상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버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한번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태열이었습니다. 네, 이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음악 전태열 성우님께서 추천해주신 가리워진 길. 가리워진 길 안 보여. 가야지. 가려져서 안 보여. 네. 가리워진 길. 자, 홍범기 시작. 잠깐만요. 보일 듯 말. 보일 듯 말 듯 까물거리는 어따 대고 안개 속에 목 댄스질이야. 길. 너무 느릴 것 같아서 잠깐 편곡 좀 해봤어요.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말라고. 네 영역에 있어. 남의 캐릭터 탐내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 알았어요. 네, 전태열님께서 추천해주신 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 가리워진 길. 이번 8월 오더라 추천 곡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번 달은 한 분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더워서. 네. 제가 인터뷰를 한 분밖에 못 했어요. 그런 김에 이럴 때 또 홍범기 아, 네. 추천 하나 해봐요. 갑자기 기습공격. 자꾸 이러시면 여자친구 추천합니다. 여자친구 노래도 좋아요. 왜 여자친구 비하하니? 아니요, 비어라니요?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신곡이 나왔는데 이미 일이 다 휩쓸고 이제. 아 정말. 네. 그래서 지금 홍범기 씨 핸드폰 안에 있는 항상 먼저 플레이하게 되는 여름곡 어떤 게 있을까? 발라드 듣는다고 그러던데 발라드 네. 듣나요? 네.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던 김유나의 야상곡을 열심히 듣고 있고요. 그게 추천곡이구나. 네, 아니에요. 그때 벌써 다 불렀으니까. 그래요? 딴 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듣는 노래도 많네. 왜 웃니? 기분 나쁘다. 나 요새 뭐 듣니? 잠깐만. 옛날 노래. 뭐 이렇게 오래 찾아. 빨리 요즘 들려줘요. 너무 옛날 노래만 들었어요.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 노래 좋은 노래 얼마나 많은데. 옛날 노래. 괜찮아요. 자, 시작.
나 뭐 듣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용우 씨 왔군요. 네. 아니 뭐예요, 형은? 갑자기 노래를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시켰어요. 아, 맞아. 그럼 신용우 씨는 뭐 들어요? 저요? 네. 저- 용우 씨 요새 뭐 들어요? 핸드폰을 바꿔가지고요. 음악 파일이 다 날라갔어요. 어마.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성우분들 인터뷰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지? 어쩌지?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홍범기 빨리 얘기해. 아 정말 너무 고른다. 너무 이미지 메이킹한다.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정말 오늘 정말 제 추억의 노래 하나 꺼내서 들었었어요. 볼륨 올렸나요? 오늘 정말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라디오 테이프 시절이 너무 레발 설레발 빨리 들려줘. 녹음해서 듣던 알았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는 노래 타미 페이지라는 가수가 옛날에 있었어요. 알아요. 그 오빠. 그 오빠 긴목. 타미 페이지 가수 전 근데 이 가수의 노래가 Shoulder to Cry 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전 여름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이 노래를 여름밤에 골목에서 라디오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놓고 웬 여자와 아니 웬 여자 골목에서 집 옆에 골목이 있었거든요. 벽을 짚으며 뭐라고 했어? 미치셨어요? 젠장! 여름밤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여름이 되니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꺼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았지만 타미 페이지라는 가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 있었죠. 지금도 봄이나 못 봐요. 지금도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분 어머님인가 할머님이 한국 사람이세요. 왜 호구 조사에 들어가요? 아니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셨던 아, 것 진짜?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약간 동양적인 이미지 있어요. 한국에서 더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네. 노래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시끄럽고요. 노래 진짜로? 네, 우리 페이지 오빠 노래 좀 들려봐 주세요. 이렇게 들으면 반주가 아주 예스럽죠? 홍범기의 과거 여자가 떠오르네. 너무 예스럽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노래도 많이 듣지만 이런 노래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왜 차였어요? 에? 이때는 여름밤에 골목에서. 벽 짚고. 이때는 순수한 소년이었을 때였어요. 소년이 굉장히 여린 감성이었네요. 초콜릿을 처음 받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이건 그 전이라서 괜찮네요. 홍범기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순수한 급무로 보니까 소년이었어요. 급 쏟아내네요. 자, 오늘 우리 코너 뭐예요? 마당신의 음악 살롱에서 들어본 노래 전태열 성우님이 추천해주신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그리고 홍범기 성우님께서 추천해주신 타미 페이지의 Shoulder to Cry On. Shoulder to Cry On. 온이에요? 올이에요? On. 네. 네. 어깨에 기대 우는 건가 봐요. 기대 울 수 있는 어깨. 그렇구나. 예뻤어요? 네? 자, 그러면 마당신의 음악 살롱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피곤한 일상에 마음이 축 처질 때 망설이지 말고 over the radio 빵 터지는 입담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도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매주 빼먹지 말고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기왕이면 본방사수하세요. 오버 더 라디오. 네, 만주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우리 오더라가 나아가야 할 길. 네.
방송 개편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극단의 좋죠.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니? 여러분, 월 사실은, 저희가 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아쉬워할 수 있는, 제가 반대를 일부러 얘기했는데 정말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방송을 한 번을 줄일 거예요. 한 분을요? 한 그래서 분, 범기 형이 한 분을 혼자 하는 건가요? 줄여서 한 분을 줄여서 네. 발음 좀 잘해라. 그러게요. 아유, 정말. 저희가 지금 월 2번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파격 세일을 해서 50% 세일을 할게요. 50% 세일해서 월 한 번으로 파격 세일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네.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얘기하나 가만 냅뒀더니 정말 이상한 소리만 하네. 세일 아닌가요, 이거? 네, 월 2회 방송이었는데요. 월 1회 방송으로 줄여 방송하기로 했고요. 이유는 뭐 저희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저희가 다 본업이 있는데 뭐 저희도 성우가 본업이죠. 이것도 일의 연장선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다 자기 시간 쪼개서 일부러 모여서 이 모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는데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네. 저희들도 약간 좀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게 한 번 녹음에 사실 저희가 이거 라디오 2편 녹음하면 4시간? 네. 예, 좀 하면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2편을 내리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거 편집하시고 네. 업로드하시고 방송하고 또 이런 그런 과정들이 네. 보이지 않는 데서 깔려 사실 있는데 녹음만 3시간 반 하면 뭐 또 그쵸. 그것도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네. 저희가 이제 헛소리하는 것도 잘라내시고 네. 제가 욕하는 거 삐 처리해 주시고 또 사전 준비하면서 네, 대본도 노래, 만들어야 되고 네, 사연 BGM 도 정리도 해야 깔고. 되고 와 진짜 하는 일 많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 내내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는 저희가 힘들고 지치면 그래요, 저희 지쳤어요. 좀 줄이려고요. 저희가 조금 재충전할 기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힘도 좀 비축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방송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본방은 매월 둘째 주 계속 수요일에 본방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넷째 주 수요일에 본방 시간에는 재방 업로드를 네, 보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재방 업로드 하는데 조금 이제, 쉬었다가 방송이 이제 한 번 쉬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면서 두 번째 방송할 때 타이밍에 그 앞에 방송했던 한 번 방송하는 그 방송을 재방 업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목마르게 하고 싶었어요. 뭐니 도대체. 막 던지네요. 네, 그리고 방송 시간도 10시에서 9시로. 네. 저희가 간혹 미친 듯이 방송하다 보면 2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네. 12시 넘어서까지 사실 방송을 계속 들으신다라는 게 그럼요. 여러분의 생활에도 네. 그리고 학생분들 뭐 또 여러 가지 사정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 물론 많으실 거란 거 알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내보내는 사람들도 12시 넘어까지 계속 또 작업을 하고 끝나고 끝이 아니라 또 뒤에 또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9시에 시작해서 매주 두 번째 수요일 날 9시에 방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 횟수 파격 세일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이실 겁니다. 50% 파격 세일 할게요. 네, 많이들 들어주세요. 대신 본방 참여 수는 2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격 세일 하니까 또 2배로 또 매출이 있어야죠. 네, 매출이요? 매출 같은 소리 한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코너에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상담소 라디오마을 사서함과 고민상담소와 라디오마을 사서함 통합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사연 그리고 고민상담 그게 이제 같이 한 코너로 만들어지고 혹은 뭐 같이 같은 날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보내시던 분들은 뭐 여전히 똑같이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다만 방송이 한 번이니까 그 안에 이제 소화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자,
그리고 뭐 축하 지금처럼 사연은- 글자 수 제한은 없어진다고 네, 하시네요. 그거는 글자 수 제한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고민도. 예, 네. 사연처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축하 사연은 조금 더 짧게 간략하게 대신 적어주시면 축하 사연은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짧게 보내주시면 네. 많은 분들 축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싶거든요. 네, 전달, 그러니까 원하는 축하를 받기 원하시는 달 전달 그달 20일, 네, 11월 달 축하를 받고 싶다 그러면 10월 20일까지 뭐 그런 네. 식으로 하나 전달에 20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녹음해서 재날짜에 알려줄 수 축하 있을 드릴 것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안 돼요. 한 번 방송이라니 이런 재앙이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 안 올라올 수도 안 있어. 올라와요? 어디다 대고 그런 추측질이야.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미쳤어요. 형이 아쉬우신 거 아니에요? 네, 아쉬워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너무 아쉽긴 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지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막 가니? 아니 뭐 사실이 그런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번이지만 더욱더 좋은 퀄리티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더 웃겨드릴게요. 정말요? 난 그럴 자신은 없는데. 그래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건데. 용우 씨는 하던 대로 하면 되죠. 늘 부족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부족한 건 저죠. 아무튼 여러분들 네,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발 네, 글도 남겨주시고 저희에게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우리 방송을 원한다라는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지친 만큼 또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입니다. 맞아요. 자, 사연은 여전히 오버 더 라디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OT 라디오 메모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요. 메일 otradio@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지만 2주년을 꽉 채운 방송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방송이 2주년이라는 얘기를 못했네요. 네, 그래서 2년 꽉 채웠어요. 저희가 개편도 2년을 이제 그러네요. 분기로. 그래서 저희가- 이선희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군요. 음? 2년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말 노래를 저 그렇게 얼굴- 부르셨네요. 얼굴은 어떻게 안 되나요? 왜 얼굴은 안 되죠? 얼굴을 어떻게 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이제 끝나갈까요? 8월 말이면 어떨까요? 저희는 지금 7월 말이라 모르겠네요. 8월 말은 어떨지. 8월 말 거부할 수가 없죠.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끝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오버 더 라디오. 이 사람 빨리 재워야겠어요. 지금까지 오버 더 라디오 신용우. 홍범기였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어디 갔니? 이 방송은 고품격 성우 매거진 보이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여러분 목소리에 생명을 넣어드립니다. 안스 스피치와 함께했습니다.